아니 미친 100인치를 85인치로 보이게 만드는 미친 피지컬. 와 115인치 이거 정령 실화냐? TCL 115인치 TV 광고가 들어왔대. 초대형에 미친 나로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크기의 TV였는데 이번 리뷰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충격과 공포의 리뷰였대. 역시나 가장 우리가 알기 쉬운 건 비교 아니그스? 긴 말 찌끄릴 필요 없이 이전 대형 TV들과의 비교로 빠르게 간대. 화질 비교. 역시나 TV라면 화질이 가장 궁금할 텐데 이 제품 대여받으면서 TCL 측으로부터 화질 관련 엄청 자랑을 들었대. 퀀텀 미니 LED라서 일반 QLED보다 화질이 좋다는 둥, 로컬 디밍 존이 2만 개 이상이라 이미지 픽셀을 기가 막히게 보정한다는 동의 이야기였대.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 설명을 찾아봤는데 솔까 일반 본투비 문과로서 설명을 봐도 외계어와 동급 혹은 그 이상이었대. 뭐라고 씹으려 썼는지 이해가 하나도 안 됐대. 하지만 나 리뷰광인 귀금, 문과에겐 광기란 낭만이 있대. 그냥 직관적으로 양쪽에 TV 놓고 비교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전 100인치 TV 바로 옆에다 115인치를 설치하고 HDMI 분배기를 통해 동일한 4K 소스를 뿌려서 다이다이로 비교해봤대. 내가 원래 대형 TV에서 화질은 비슷하다고 대충 이야기하고 넘어가잖아. 근데 다양한 영상들을 비교해본 결과 솔까 이건 맨 처음 TV 켜서 영상 봤을 때 내가 직접 구매했던 세대의 초대형과는 좀 다르다는 게 직관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대. 이렇듯 단박에 화질이 좋아졌네 라고 느끼게 만든 가장 큰 요소는 두 가지였대. 첫 번째로 밝기다. 그냥 딱 봤을 때 처음 들었던 느낌은 와 이거 박네 였대. 압도적인 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뭔 조명스러워서 정말 원초적인 욕이 나올 정도였는데 진짜 밝기 자체가 이전 내 대형 TV들과 압도적으로 달랐대. 맨 처음 설치를 어디에 할까 고민하면서 베란다 앞에 위치해봤었는데 여긴 역광 때문에 안되겠지 하면서 전원을 켰는데 와 역광을 바로 뒤에서 다이렉트로 봤는데 밝기로 그 역광을 씹어먹는 괴랄한 모습을 보여줬대. 솔까 보면서 진짜 살짝 소름 돋았는데 밝기가 밝으니 한낮 역광 상태에서도 화면이 겁나 쨍했대. 100인치 TV와 옆에서 나란히 보면 일단 딱 봐도 밝기 자체가 좀 차이가 나 보인대. 그래서 진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같은 하얀 배경에서 광도 측정기를 놓고 측정해봤대. 그랬더니 100인치가 약 200니트 초반대가 나온 반면 미친 TCL 115인치의 경우 4배에 가까운 800니트 중반대의 밝기를 보여줬대. 최대 밝기는 5000니트까지 올라간다고 하니 눈으로 봐도 그냥 차이가 나지. 두 번째로 선회도다. 뭐랄까 화면이 더 쨍하다고 해야 하나. 우선 색의 표현력이 좋았는데 같은 소스로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색 자체가 115인치가 더 쨍하고 화사한 느낌이 든대. 화려한 컬러감의 화면일수록 이 차이가 좀 더 두드러졌대. 업스케일링 기술도 좋다고 느껴졌던 게 이렇게 풍경에서 멀리 보이는 작은 마을의 집들이나 나무들 하나하나의 선이 더 선명하게 구분되는 느낌이 돼. 화질과 밝기가 좋아질수록 차이가 나는 게 어두움, 즉 검정 표현력이라고 하는데 같은 화면 속 검정이라도 가까이에서 자세히 보면 100인치의 경우 검정색 깍두기 같은 스팟들이 분명히 보이는데 115인치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 검정색 깍두기 스팟들이 그다지 튀지 않았대. 밤하늘의 펄 같은 어둠의 표현이 중요한 영상들에서 그 차이가 느껴졌대. 화질 비교 정리. 대형 TV의 경우 크기 때문에 화질을 좋게 올린다는 게 쉽지 않대. 설령 올린다 한들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버리기 때문에 다 고만고만한 화질일 수밖에 없어. 이 영역은 화질보단 크기에 따른 압도감의 영역이라고 계속 말해왔었대. 근데 이번 TCL 특히 이 최상위 X라인의 경우 화질에 대한 차이가 직관적으로 느껴질 정도였다는 게 놀라웠대. 특히 미쳐버린 밝기와 색 표현력 등은 이전 대형 TV에서 느껴보지 못한 느낌이었대. 크기 비교. 115인치 딱 봐도 정신 나간 숫자인 만큼 그 크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대. 이렇게 100인치를 옆에다 두고 보면 보이는? 미친 100인치를 85인치로 보이게 만드는 매직. 100인치도 세로가 1273mm, 가로가 2235mm인 괴물인데 이건 세로가 1469mm, 가로는 무려 2565mm에 달하는 규격외의 미친놈이다. 성인 남성이 옆에 서 있으면 이런데 진짜 이 크기에 대한 느낌이 온전히 화면에 다 안 담길 정도다. 실제로 보면 질인데 이걸 눈앞에서 보고 있으면 정말 압도적이란 느낌이 이런 거구나 싶다. 이거 엔간한 30평 거실 한쪽 벽을 다 차지하는 사이즈니까. 의외로 놀란 게 두께다. 괴랄한 크기 때문에 두께도 상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슬림하다. 두께가 약 5.4cm로 이전 직구 98인치의 6cm보다도 얇은 데다 100인치의 8cm와 비교해보면 날씬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그나마 삼성이 4.8cm로 조금 더 얇은데 115인치라는 크기에서 이 정도 두께를 만들었다는 게 놀라웠다. 크기 비교 정리. 단순히 크다
정도로 표현이 안 된다. 과연 이 정도 사이즈를 품을 수 있는 용자가 있을까가 궁금할 정도다. 이제 크기에 대한 갈망은 100인치에서 끝이란 생각이었는데 이 광인의 심장을 다시금 뛰게 하는 녀석이랄까? 설치 비교. 사실 원래 계획은 지금 집에 100인치와 바꿔치기해서 왕근님 몰카 3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이사온 집의 경우 사다리차가 안 되는 데다 초대형 소파들도 들어가는 대형 엘베임에도 115인치는 들어가지 않았다. 여차하면 계단으로라도 옮기려고 했는데 계단에서 돌아가지 않는 폭이라 이것도 포기했다. 그래서 사다리차로 옮길 수 있는 이전 집으로 설치를 진행했다. 역시나 거대한 나무 상자에 쌓여서 왔는데 성인 여성이 옆에 서서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그 포스가 진심 오줌질일 정도였다. 설치의 경우 TCL 전담 설치팀에서 4분이 나오셔서 진행하셨다. 이게 매번 말하지만 초대형 TV에서 중요한 게 설치 서비스다. 답이 안 나오는 사이즈를 답이 나오게 설치해야 하기 때문인데 TCL이 본격적으로 한국 진출하면서 이 설치팀 구축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것 같다. 이게 나무 파레떼 제거나 거대한 사이즈로 인해 샤시를 모두 뜯어내야 하는 작업들이 맞물려서 98인치급으로 공정이 빠를 수는 없었고 대략 1시간 정도의 설치 시간을 보여줬다. 다만 이거 설치 서비스까지는 전담팀이 진행하는데 이전 설치는 불가능해서 소비자가 따로 알아봐야 한다는 게 함정이다. 한번 설치하면 그냥 귀속템 되는 거다. 설치 비교 정리. 일단 유니폼 조끼 자체를 입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신뢰감이 올라갔다. 내 눈물의 설치 똥꼬쇼를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일단 공식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초대형 TV 영역에선 상당한 메리트다. 다만 이전 설치를 진행하지 않는다는 게 좀 충격이다. 부팅 속도 비교. 내가 초대형 TV에서 강조하는 성능 중 하나가 바로 부팅 속도다. 크기가 큰 만큼 부팅 속도가 징그럽게 늦어서 매번 켤 때마다 스팀 올라오게 하는 영역이 이 바닥인 만큼 이 점도 꼼꼼하게 비교해봤다. IPTV를 물려 진행해본 테스트 결과는 생각보다 놀라웠는데 거대한 크기 때문에 많이 늦을 거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4초밖에 걸리지 않아 생각보다 빨랐다. 직구 TV들이 10초 이상 걸리는 것 대비 정말 선녀다. 부팅 속도 비교 정리. 피지컬만 괴물일 줄 알았는데 뇌지컬도 상당한데 싶다. 부팅 속도뿐 아니라 리모컨 반응 속도나 다양한 반응들이 생각보다 꽤 빠릿빠릿하다. 스모 선수가 단거리 겁나 잘 뛰는 느낌. 플랫폼 비교. 내가 이전 98인치나 100인치 직구 제품 사용 관련 가장 빡쳐서 결국 삼성으로 정착하게 만든 1등 공신은 이 TV 내 플랫폼 문제였대. 최근 TV는 대부분 스마트 TV로 자체 내장된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앱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놨다. 초대형도 예외는 아닌데 문제는 중국 직구 제품들은 그지같은 자체 플랫폼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넷플릭스 유튜브를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대.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사용을 못한다를 떠나서 넷플릭스 내 돌비 비전이나 돌비 애트모스 같은 컨텐츠가 가진 고퀄 성능을 온전히 사용할 수 없다는 데 있대. 근데 이 제품 중국 제품이지만 수출용이라서 그런지 안드로이드 TV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깔려있대. 와, 이 돌비 비전과 애트모스 지원한다는 표시가 자동으로 뜨는데 이거지. 원하는 종류의 국내 지원 컨텐츠 앱들도 대부분 깔 수 있는 데다 익숙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이라 사용성도 용이하다. 돌비 비전이나 돌비 애트모스로 풀강된 영화나 드라마 보면 초대형 뻥치대로 차오른대. 플랫폼 비교 정리. 초대형 TV 최대 단점이었던 플랫폼 문제를 국내 정식 출시를 통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통해 해결했대. 초대형 TV에 개발하는 완벽한 넷플 머신의 자극 요건을 갖췄달까? 소비 전력 비교. 사실 가장 궁금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바로 이 소비 전력이었대. TV가 98인치급으로 넘어가는 순간 써본 사람만 알 수 있는데 진심 소비 전력량이 안드로메다로 가버린대. 근데 이건 크기도 115인치에다 밝기도 겁나 밝아서 미쳐버린 수준의 소비 전력량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 직접 측정해본 결과는 이렇대. 최대 시간당 소비 전력은 472W로 400 중반대의 98인치 직구 제품이나 400W 정도의 100인치 대비해서도 확실히 많은 양이다. 이 정도면 벽걸이 에어컨을 틀어놓는 수준이라고 봐야 한대. 다만 이런 피크 전력 외에는 300W대 시간당 소비 전력을 보여줘서 생각보단 괜찮은데 뭐지 이 차이는? 싶었대. 이게 300대 초반 소비 전력을 보여줄 때 영화를 봤었는데 영화 위아래 검정색 렛터박스 부분이 생긴다. 근데 아까 로컬 디밍 관련해서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그 기술이 뭔 검정색 부분의 LED를 아예 꺼버리는 기술력이라 하던데 이런 검정 부분의 백라이트 다마를 꺼버려서 전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 게 아닌가 싶다. 소비 전력 비교 정리. 초대형 TV 사면서 전력이 적게 나오길 바라는 건 사실 슈퍼컷 하면서 연비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본다. 거대한 크기와 정비례하는 수준의 소비 전력까지는 아닌 부분에 만족해야 할 것 같다. 무게 비교. 이 초대형의 영역에 발을 들이려는 자가 있다면 잘 들어라. 초대형을 사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뭔 헛소리 찌끄리려고 시동 살살 거냐고 생각할 텐데 이 TV가 크기가 크기인 만큼 무게가 겁나 무겁대. 상정 웨이 무게다 보니 이걸 받칠 수 있는 AV장 자체가 많지가 않대. 직구 98인치가 71kg, 100인치가 64kg, 삼성 98인치가 56kg인데 미친 이건 98kg로 100kg에 육박한다. 옮길 때 진심 때로 달려들어서 조심히 옮겨야 한다. 이게 얼마나 무겁냐면 벽걸이로 설치 자체가 불가능하다.
돼. 그래서 TCL에서도 어딘가에 올릴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하는지 단독으로 세울 수 있는 이 이젤 형태의 스탠드를 제공한대. AV장에 올려놓는 순간 다 부셔질걸. 워낙 커서 AV장 올려놓으면 짜피 천장에 닿아서 설치 못할 것 같기도 하고. 무게 비교 정리. 98인치급 대비 최대 40kg 이상 무거운 초헤비급 무게를 가지고 있대. 벽걸이 설치도 못할 정도면 말 다 했지. 이 정도 영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역시나 이 무게 같대. AS 비교. 국내 공식 런칭한 브랜드인 만큼 AS 관련 메리트를 살펴봐야 하는데 이 바닥에서 비교할 건 역시 보장 기간일 듯 싶다. 이거 쿠팡 직영이라서 그런지 AS 관련해서 생각보다 괜찮아서 놀랬대. 우선 패널 관련 3년 보증이 나와 있는데 이게 놀라운 게 천하의 그 삼성도 패널 보증 기간은 2년으로 무려 1년이 더 길대. 거기에 패널의 보증 기간도 2년으로 1년인 삼성 대비해서 마찬가지로 1년가량 더 긴 해자급 보장 기간을 보여준대. 거기에 고객센터 또한 연중무휴라는 게 진심 놀랍대. 쿠팡하고 TCL이 이거 제품 괜찮으니 각 잡고 제대로 가보자고 준비한 듯 싶대. AS 비교 정리. 솔직히 AS 관련 얼마나 좋겠어 싶었는데 천하의 삼성보다 보증 기간이 긴 걸 보고 진심 놀랬대. 물론 이전 설치도 가능한 삼성의 AS 질은 따라갈 순 없겠지만 그 준비에 대한 각오만큼은 숫자로 충분히 보여질 정도였대. 가격 비교.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해할 게 바로 가격일 듯 싶대. 115인치는 쿠팡에서만 판매하는데 가격이 2천만원 미만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대. 개인적으로 정신 나간 가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성능 대비 생각했던 수준까지는 아니었대. 다만 솔까 개인이 TV에 투자할 비용치고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회사나 기관급에서 접근해야 할 제품이 아닐까 싶대. 개인적으로 115인치는 TCL의 어그로고 본지는 98인치와 85인치에 있다고 본대. 아까도 말했지만 이 115인치에서 보여준 화질 기술력을 가진 최상위 라인이 X라인인데 이 라인의 98인치와 85인치 가격이 진짜 매력적이대. 98인치의 경우 630만원대, 85인치의 경우 430만원대이대. 특히 98인치가 이 정도 화질에 이 정도 편의성에 이 정도 AS를 가지고 600만원 언저리대. 지금 시점에선 98인치급에선 경쟁자가 없다고 본대. 가격 비교 정리. 115인치는 역시나 가격이 1000만원대 후반으로 개인이 구매하기엔 부담이 있는 가격대다. 다만 98인치 이하라면 솔가 시장 교란급 가격이라고 본대. 기타 편의성 비교. 144Hz의 가변 주사율이라 게임 플레이에 있어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고 하는데 직접 해보니 부드러움이고 나발이고 압도적인 크기 앞에선 모든 걸 잊게 된대. 눈앞에서 게임 세상이 펼쳐지는데 그냥 이게 VR이대. 기본 사운드도 압도적이대. 내장 스피커의 경우 직구 98인치가 16W, 100인치가 30W, 삼성이 40W인데 이건 미친 120W의 출력을 보여준대. 뒤에서 보면 온큐 브랜드의 스피커를 박아놨는데 내장된 스피커만 무려 12개에 달한다고 한대. 이거 서브우퍼만 2개나 되는데 솔까 이거 벽 가까이에서 틀면 층간소음 때문에 걱정될 수준일 듯 싶대. 결론평. 이 제품을 리뷰하면서 든 감정은 처음에는 놀라움 그리고 무서움이었대. 광고고 나발이고 이거 TV 시장의 매기로서 시장을 잠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바로 들었대. 아까도 말했지만 115인치는 솔가 너무 비싸서 사는 사람이 극소수겠다만 같은 스펙의 X라인 98인치는 성능 대비 가격이 진심 넘사라 솔직히 밸런스 패치 실패 수준이대. 초대형만 이번이 4번째니까 누구보다도 제품 관련 차이를 체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공세에 국내 업체들이 버틸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엄습했대. 유용했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시계 부탁하며 궁금한 제품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달래.